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2018년 Biology of Reproduction에 게재된 리뷰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Meiotic Spindle Formation in Mammalian Oocytes: Implications for Human Infertility이며 쑥 남군과 남하윤 킴 두 분이 저술하셨습니다. 이 논문은 포유류 남모세포에서 감수분열 방추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특히 제1감수분열과 제2감수분열 단계에서의 조절 메커니즘을 정리한 리뷰로 마우스와 인간 남모세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불임 치료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포유류 남모세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감수분열 방추사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염색체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오류가 생기면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이수성란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수성은 유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다운 증후군, 에드워즈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같은 심각한 선천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이수성 위험이 모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추사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고령 여성의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왜 남모세포의 방추사 형성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인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체세포에서는 중심체, 즉 두 개의 중심소체와 주변의 PCM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미세소관 형성 중심, MTOC으로 작동하면서 유사분열 방추사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포유류 남모세포에서는 이 중심소체가 난형성 과정에서 소실되어 전형적인 중심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모세포는 중심체 없이 감수분열 방추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독특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대안적 기전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비중심 소체성 MTOC 매개 경로와 렌 GTP 매개 경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메커니즘인 마우스 남모세포에서의 아센트리올러 MTOC, 즉 AMTOC를 통한 방추사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 남모세포는 중심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언기 I 정지 상태에서 겜나터뷸린, 펄센트린, NEDD1, CEP 월구디, CEP 월OD 같은 PCM 단백질들이 모여 AMTOC를 형성합니다. GVBD 이후에는 이 AMTOC들이 미세소관을 핵 형성하고 염색체 주변으로 집합하게 됩니다. 이후 디아이닌과 키니신 같은 운동 단백질들이 AMTOC를 재배열시켜 최종적으로 양극성 방추사를 완성시킵니다. AMTOC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방추사 형성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염색체 비분리, 즉 이수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염색체 주변에는 RAN, GTP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는데요. 이 기울기가 염색체 근방에서 미세소관의 국소적 핵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 크로마틴 매개 경로는 앞서 소개한 AMTOC와는 독립적으로 미세소관을 추가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색체 승객 복합체, 즉 CPC에 포함된 오로라 B와 C키나제가 방추사 조립과 부착, 오류 수정에 기여합니다. 결국 이 두 경로가 협력함으로써 제1 감수분열 방추사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AMTOC 재구성을 조절하는 핵심 키나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PLK4와 CEP1292, CEP152인 AMTOC 조립의 발판 역할을 하며 키나제들을 AMTOC 위치로 모집합니다. 그 중에서도 PLK10과 CDK10은 세포 주기의 핵심 키나제로 GV 단계에서 MI 단계로 전환될 때 AMTOC의 합체를 직접적으로 조율합니다. 또한 오로라 A, 즉 AURK야는 케마 튜블린 모집을 촉진하여 AMTOC에서 미세소관 핵 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키나제들의 활성 수준은 GV에서 GVBD를 거쳐 MI로 진행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이 변화가 AMTOC들이 방추체 극으로 집중되는 과정을 이끕니다. 이제 마우스와 인간 남모세포 간의 방추사 형성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피겨 3을 보시면 마우스 남모세포는 MTOC 매개 경로와 RNGTP 매개 경로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반면 인간 남모세포에서는 RNGTP 경로만이 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시간 측면에서도 마우스는 약 12시간 만에 MRI 남모세포가 완성되지만 인간은 24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우스 연구 결과를 인간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방추사 형성 결함들이 실제로 모성 연령 효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든 남모세포에서는 방추사 이상과 염색체 정렬 실패가 훨씬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특히 응집력 피로, 즉 코이신 단백질의 점진적인 소실로 인해 염색체가 제대로 정렬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방추사 조립 체크포인트인 SAC와 MCC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APCC의 조절 이상으로 후기 분열이 너무 일찍 시작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결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령 산모에서 비배수성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초 연구들이 실제 임상, 특히 보조생식술, ART 분야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난자 유리화 동결 과정에서 방추사 구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편광현미경, 즉 PLM인데요. IVF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방추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난자 선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논의한 인간 특이적 MTOC 역학과 같은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존 마우스 모델 기반 프로토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상 결과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오늘 발표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포유류 남모세포는 중심체 없이 AMTOC, RANGTP 염색질 매개 경로를 통해 감수분열 방추사를 조립하며 이 과정의 이상이 비배수성의 핵심 원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마우스와 인간 남모세포 간에는 의미 있는 기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우스 연구 결과를 임상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 남모세포 특이적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령 여성의 난임 진단과 치료 전략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